네, 안녕하세요. 로드옥션 부동산 경매 가르쳐주는 티처 부가티 김쌤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사실 목소리를 들으시면 좀 아실 분도 계시겠지만 어, 여러분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댓글을 올려주셔서 곧바로 영상을 올리고 싶었는데 제가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지금도 완전히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진 않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영상을 올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하나 올리는 거니까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감안하고 들어주시고요. 앞으로 차근차근 계속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궁금하셨던 것 중에 하나 댓글 올려주시는 걸 보면 어떤 지역의 물건을 어떻게 골라야 되나요? 특별히 어떤 지역을 찾아야 되나요? 하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 그러니까 내가 거주하는 집이라든가 또는 직장 관련된 물건을 먼저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래도 또 자금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있는 지역에서는 너무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0만 원으로 건물을 잡을 수 있고 빌라를 잡을 수 있고 이런 물건이 너무 없어요. 그러신다면 사실 제가 지역을 어디를 하셔라 마셔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했던 지역의 제가 했던 지역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보통 다세대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빌라입니다. 이 물건을 많이 했었는데 그 이유는 말씀처럼 자금적인 부담이 좀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시세보다 저렴한 물건이 나와 있는 인천 지역 물건들을 제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인천 쪽에서 남동구 구월동을 제가 또 이렇게 여러 개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를 하면서 물건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한 지역의 물건을 여러 개 진행하게 되면 시세 파악하기도 좀 더 쉽고 그리고 더불어 물건을 나중에 관리할 때도 아무래도 더 쉽기 때문에 한 지역의 물건들을 너무 예를 들어서 인천에 물건을 하나 해놓고 또 부산에 물건을 하나 하고 이런다면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한 지역에 한 동을 보통 근처 가까운 동까지 이렇게 입찰을 하고 물건을 검색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이 지역을 했다고 해서 여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의 자금 상황에 맞게 물건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제가 했던 것처럼 감정가 7,600짜리가 물론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경매에 처음을 하시게 되면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물건부터 이렇게 보시게 되는데 사실 이건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런 물건들은 보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요. 대부분 이렇게 가격이 감정가에 비해서 터무니없게 많이 떨어져 있다는 이유는 대부분 이렇게 선순위 세입자, 다시 말해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분석상에서 내가 물어줄 돈이 있는 물건들일 경우에 대부분 이렇게 많이 입찰을 하지 않고 낙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게 20%, 10% 이런 식의 4%까지 금액이 떨어져 있다는 건 무슨 얘기다? 내가 물어줄 돈이 있다. 인수라고도 하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세입자의 돈을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1억 1,000만 원짜리가 400만 원까지 떨어질 때까지 아무도 입찰하지 않는다. 왜? 여기 있는 세입자의 8,900만 원을 내가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가장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무조건 감정가 대비 많이 떨어진 4%, 11% 이런 물건들을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데 이런 물건을 보시는 게 아니라 차라리 처음부터 100%부터 나오는 물건을 살펴보시다가 내가 알아본 시세에 대비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시세 파악이 경매에선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매수할 것처럼 이 물건을 알아봤을 때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정말 1억 9천 정도의 가치가 있는 물건인지, 아니면 이거보다 더 비싼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1억 9천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지, 이 시세 파악하는 거를 매수할 것처럼, 매도할 것처럼, 임대할 것처럼 세 군데 이상으로 알아보셔야 한다고 했던 거. 시세 파악, 매수할 것처럼, 매도할 것처럼, 임대할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하셔야지만 권리 분석의 실수와 권리 분석과 나중에 낙찰받을 때 실수를 최소화하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원하는 지역의 물건을 검색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지금 제가 했지만 또는 다른 지역도 괜찮습니다. 뭐 지역적으로 좀 저렴한 데를 내 자금의 상황에 맞게 찾으시려고 하면 인천 뭐 미추홀구 뭐 주안동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거기에 물건이 검색을 해보니 물건이 나오면 2024년 1월 24일부터 3월 24일 안에 빌라가 진행되는 물건이 나올 텐데 대략 보면 32건의 빌라가 나오고 있네요. 여기 이렇게 어떤 빌라는 감정가가 1억 500에 5천에 시작해서 지금 1억 500까지 한 번 떨어져서 보통 지역마다 다르지만 인천은 한 번 떨어지면 30%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두 번만 떨어져도 거의 반값 49%의 금액이 되는 거죠. 이 정도까지는 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뭐 11%, 뭐 16% 그리고 뭐 이렇게 터무니없이 떨어지는 물건이 있다면 이런 물건들은 아예 보지도 마셔라. 이런 건 어떤 거다? 내가 돈을 물어줘야 되는 그런 복잡한 물건이나 권리 분석이 복잡한 건 아예 시작하지 마세요. 이렇게 멀쩡한 물건들 많이 있으니까요. 49%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뭐 최소 49% 이상 되는 물건만 아니면 차라리 100%부터 보셨다가 내가 이 물건의 시세 파악을 정확하게 하셨는데 이 물건 이걸로 얘기를 드릴게요. 만약에 1억 3,500이 시세가 맞다고 가정하고요. 정말 6,600까지 떨어졌다면 시세 대비 많이 떨어진 거 맞잖아요. 이럴 때 입찰을 하셔서 미리 알아보셨다가 뭐 7천만 원의 낙찰을 받으시던 그 정도 하셨다가 일부 수리 전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수리를 하거나 고쳐서 매각을 하시게 된다면 그러면 그 최소한의 원하시는 매각 차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매수할 것처럼 매도할 것처럼 임대할 것처럼 정확한 시세 파악이 돼야지만 이 시세는 너무나 그 부동산 입장에 따라 또는 부동산에 따라 다르게 말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정확한 평균 시세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내가 이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최소한 얼마까지는 임대 놓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아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요새는 보증보험이라고 하죠. 보험이라고 해서 허그 보증보험이 되건 허그 보증보험이 안 되거나 그러면 사실은 대부분 좀 안 들어오죠. 이런 부분이 가능한 조건이 되는지 또는 LH라든가 또는 중기청이라고 해서 정부 지원금처럼 해서 좀 저렴한 그 자금이 조금 없으신 분들한테나 또는 뭐 직장인이라든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 저렴한 금액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시고 그리고 내 돈이 크지 않아도 전세로 월세보단 그래도 전세가 조금 낫다고들 생각하시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해주는 지원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예전에는 좀 더 높았었는데 지금은 약 126%가 어떤 기준이라면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해서 이 물건 만약에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 빌라가 1억 5천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도 이거는 주변에 그냥 시세나 감정가를 말하는 거고 이 주소로 저희가 네이버나 이런 데서 공동주택 가격 열람이라고 검색하시면 한번 제가 해봐 드릴게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고 이렇게 해서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역 아니면 뭐 해당 지번으로 해서 그 지역의 물건을 검색하시면 돼요. 방금처럼 인천이면 인천
남동구 9월동 이렇게 해서 해당 번지를 만약에 치시면 여기에 이 물건이 지금 현재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만약에 5천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이 여기 공동주택가격 나라에서 세금을 매길 때 재산세라든가 이 주택의 최소한의 금액을 매기는 가격이 만약에 5천만 원이다 하면 여기에 126% 그러니까 곱하기 1.26이 되겠죠. 이 금액만큼이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저희가 한번 보겠지만서도요.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곱하기 1.26을 하면 6,300만 원까지 6,300만 원까지가 6,300만 원까지를 전세 여기 말씀드린 보증보험에서 인정을 해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세를 6,300까지 놓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그게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요새 하도 전세 사기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대부분 이런 보증보험이 되지 않으면 안 들어가시거든요. 그리고 빌라를 좀 꺼리시기도 하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진행하실 때 낙찰 받았을 때 이 건물이 다시 얼마까지 임대를 놓을 수 있냐라는 걸 따져 보았을 때 최소 이 공동주택 가격을 아셔서 이 금액의 126% 정도까지를 미리 확인해 놓으시면 이 물건의 최소한 전세를 아까 같은 물건은 6,300만 원까지 할 수 있구나 이런 식의 것들을 미리 파악하고 매수, 매도, 임대 가격을 미리 예상하고 입찰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겁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전에 했던 것처럼 또 하나의 실제 사례를 가지고 간단하게 권리 분석과 똑같이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전에랑 마찬가지로 인천 남동구 9월동에 있는 빌라를 최초 감정가가 9,300이었던 건물이 유찰돼서 제가 4,938만 9천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것도 역시 저번 것과 비슷하게 조금 오래된 1층 빌라였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오래된 빌라의 1층이었습니다. 네, 여기 다시 또 내부 사진도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건물이 조금 내부와 외부 모두 좀 오래된 상태였죠. 이 빌라를 낙찰받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세입자분들 소액 임차인이 있으셨었고요. 소액 임차인이라고 해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 2,400만 원의 보증금을 나중에 들어오신 분이 계셨어요. 원칙적으로는 말소기준권리 최선순위 근저당권 2014년 12월 26일보다 2015년 3월 16일 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원래는 이분이 아무런 권리가 없으시지만 그렇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액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해서 너무 작은 금액을 가지고 들어가신 분이 나중에 들어왔다고 해서 이 금액까지 다 돈을 돌려받지 못하시게 된다면 너무 생활고가 힘들지 않으실까 싶어서 나라에서 최우선 변제로 이 소액 일정 금액 안에 들어가시면 최우선적으로 먼저 변제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다행히 해당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분은 이 보증금에서 그 최우선 변제를 받아가실 거 가셨고 더군다나 원래는 아버님이신가 하는 분이 이걸 소유를 하고 계셨었는데 돌아가셔서 상속인 분께서 이 부분을 인수인계해서 가져가셨어요. 아무튼 그래서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였고 배당도 받아가시기 때문에 권리분석상에는 특별히 신경 쓸 게 없었고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돈이 아까처럼 물어줄 돈이 전혀 없었고 그냥 권리분석은 아예 깔끔한 물건이었고 그래서 기존
분의 상속인과 합의가 돼서 기존에 있던 물건들을 처리하고 버리고 이런 것만 다 협의를 한 후에 저희가 건물을 인도받았습니다. 상태를 보시면 조금 컨디션이 좋아 보이진 않죠. 좀 오래된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를 합니다. 인테리어 비용 얼마 정도로 인테리어를 대략 5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로 수리를 해서 이렇게 아까 했던 곳을 이런 식으로 고쳤습니다. 시트지 작업하고 화장실은 전체 여기는 수리를 했고요. 싱크대도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도배와 일부 시트지 작업으로 아까 보셨던 똑같은 모습인데 이렇게 좀 달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좀 보실까요? 예전 모습을 먼저 보시면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에 싱크대도 좀 오래됐었고 집에 이런 상태의 빌라였습니다. 이 모습을 저희가 화장실까지 싹 고쳐서 일부 도배, 장판, 그 다음에 포인트, 그 다음에 조명, 싱크대 등을 좀 하고 페인트 칠을 하고 그 다음에 문의 시트지와 버너키 이 정도를 바꿔서 이렇게 화장실은 싹 교체하고요. 싱크대도 교체하고 해서 이렇게 탈바꿈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비용이 대략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이해되시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물건을 진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의 물건을 저희가 4,938만 9천 원에 낙찰을 받아서 12월 22일 날 잔금을 치르고 다시 한 1000만 원 정도,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인테리어를 투자한 후 일단은 전세를 먼저 놨었습니다. 전세로 8,200만 원에 전세를 놨었다가 그 후에 다시 매각을 해서 최종적으로 9,200만 원에 2021년 6월 15일에 매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낙찰을 받고 4,938만 원에 잔금을 치르는 게 한 2020년 12월 정도에 잔금을 치렀다가 아까 보신 것처럼 인테리어 공사나 이런 것들로 한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수리를 싹 하고 다시 전세 임대를 놓은 후에 8,200만 원의 전세를 놓고 다시 매매해서 9,200만 원을 팔 때까지 한 6개월 정도 걸려서 매각까지 처리한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투자한 금액은 낙찰 금액 4,900, 한 5천 정도와 인테리어 여유 있게 1,000만 원에서 한 6천 정도 해서 다시 전세로 8,200만 원을 받아서 투자한 금액을 다 회수하고도 남는 상태에서 다시 매매까지 해서 한 9,200 정도, 한 3천 전후에 수익을 세 전이긴 하지만 수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식으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달 하나 정도씩 해서 1년 기준으로 한 12개 정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물건 자체가 어렵거나 복잡한 물건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물건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 지역이 상대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것로 진행하려고 할 정도로 좀 오래된 빌라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 자금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조금 저렴한 지역을 찾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도 살펴보시다 보면 아까처럼 물건을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내가 보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지역을 찾아서 경기도든 서울이든 인천이든 그 지역에 있는 물건들을 이번엔 남구로 한번 해볼까요? 하객동, 주안동 이렇게 해서 용도를 검색해서 하시면
그 지역에 있는 물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긴 지금 없네요. 여기는 없으니까 그럼 다른 물건으로 다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 일정 안에는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다시 인천에 계양구 동이 어디 있을까요? 그냥 계양구로만 이번엔 해볼까요? 계양구로 해서 한번 검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물건들을 다 1월 24일부터 3월 24일까지 진행하는 물건들을 검색해 줬고 그 안에 이렇게 다양한 물건들이 있어요. 똑같이 빌라도 여기도 9,999만 원짜리, 9,900만 원짜리가 4,851만 원까지 떨어진 것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이렇게 계속 쭉 있으니 이렇게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다가 물론 오피스텔도 가능하고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물건들을 보시고 정확한 시세 파악을 하신 후에 그 물건에 물론 기본적으로는 네이버나 이런 데서 알아보시겠지만 빌라는 정확한 시세 파악하려면 근처 부동산을 꼭 가셔서 현장 조사라고 합니다. 임장이라고도 하는데 현장에서 정확하게 매수할 것처럼 매도할 것처럼 임대할 것처럼 하셔서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셔야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드렸고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건 이렇게 11%처럼 많이 떨어진 것만 찾아보려고 하시는데 아예 이런 물건은 쳐다보지도 마시고 처음부터 100% 정도부터 나오는 물건, 70%, 한 49% 정도까지 그런 물건을 보셔서 그 물건들이 마음에 드시고 시세 파악해서 내가 생각했던 기준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매도나 임대할 때 최소한 이 보증보험을 통해서 매매치든 중기청이든 보증보험이 할 수 있는 근처 금액까지 얼마인지까지 확인하시고 나중에 이 건물을 낙찰받아서 최소한의 수리를 했을 때 들어갈 비용까지 예상하신 후에 내가 전세를 놔도 매매를 해도 내가 들어간 돈을 다 회수하고도 남을 수 있을 것 같다 할 때 그때 그 금액이 결국 입찰가로 입찰을 하시고 낙찰을 받으시면 됩니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한 번에 낙찰 받는 걸 기대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꾸준하게 준비하셨다가 낙찰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낙찰받은 금액에 4천이든 5천이든 6천이든 그 금액의 대출이 감정가의 60% 또는 낙찰가의 70% 중에 작은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낙찰가의 8, 90에서 또는 감정가의 60% 중에 작은 금액이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미리 분석하고 예상해 보셔서 내가 이 물건을 낙찰받으면 최소 어느 정도까지 대출이 나오겠구나. 만약에 5천만 원 낙찰 받는다면 한 90%, 4,500까지 대출이 나오네? 그럼 내 돈 500만 원 정도가 나중에 처리할 때 등기비와 이렇게 인테리어 비용 정도 그리고 혹시라도 모를 이사 비용 정도까지 했을 때 한 2천만 원, 한 1,000만 원 정도로 진행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의 움직이는 모든 재반 비용까지도 계산해 보시면 내가 투자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구나, 없구나 이런 것까지도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어려우신가요? 아직 괜찮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앞으로 제가 아직 몸이 완전히 낫진 않았지만 몸이 더 괜찮아지면 좀 더 자주 다시 더 쉽게 하나하나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한 번에 이해되시지 않으면 제 영상을 계속 2번, 3번 반복해서 들어주시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부동산 경매를 따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 혼자 공부하실 수 있고 그리고 하나의 이상의 물건을 낙찰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저는 계속 그동안 유료로 강의했던 부동산 경매 강의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무료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